19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말씀드릴 사안이 많아서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리드 K스포츠 재단에 관련된 권력형 비리, 아무리 파고 파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모금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전두환 대통령 때 장세동 씨가 군홧발로 정주영 부장의 무릎팍을 수천만 원으로 까면서 100억, 200억씩 모금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퇴임하고 비자금이 수천억, 조 단위를 얻고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 말하자면 목을 비틀어서 강제로 모금하게 했던 그런 역사를, 소위 정경유착, 이 역사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법을 바꾸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준조세라는 말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대기업들 돈 뜯어먹고 살던 시절, 그게 바로 독재 시절의 부정부패였습니다. 민주화돼서 이제 이런 일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이런 일이 부활됐는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 그게 다 장세동이 하던 말입니다. 어느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수백억씩 낸단 말입니까? 이 모금 과정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해서 목을 비틀었는지, 이런 비리를 밝혀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모금 액수를 보니 대기업별로 과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처럼 다 기업 규모별로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기업의 퍼센테이지를 정했단 말입니까?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고 대기업은 내고 싶지 않은 돈을 왜 냈는지, 이 문제가 바로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안종범 수석은 본인이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했습니까? 이 문제를 정권 차원에서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가 반드시 파헤쳐서 알아봐라 세우기 차원에서 분명히 가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개명천지에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재단은 왜 만들었는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최경환 전 장관 인턴 문제, 이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국회에서 여러 번 불러서 조사하고 검찰에서 조사했는데 법정에서 최경환 의원의 압력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인턴을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전체 국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식의 수사. 도대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간 겁니까? 대기업 돈 뜯고 검찰은 권력 실세 봐주고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러한 권력이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은 다시 재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화가 많이 나네요. 제가 미방위 간사를 했는데 그때 원안위 의원들이 원전 신규 건설을 얘기할 때 아무 문제 없다, 절대 지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미 4년 전에 정부 보고서가 그 원전을 짓는 그 지역이 활성단층이라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걸 감추고 국회를 우롱하고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원전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어떻게 흔들리는 땅 위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지진 단층 검사를 포함해서 안전성 여부에 대한 확고한 검사를 한 이후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하고 지진 건설 여부, 원전 건설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지들 멋대로 이렇게 나라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윤호중 정책위 의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재단 저런 재단 말도 많이 들어봤지만 이번 같은 득보재단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두고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기획재정부로부터 설립 후 2달밖에 안 된 이 두 재단이 각각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보통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을 받으려면 최근 2년간의 결산 실적이 자료로 제출돼야 됩니다. 근데 설립한 지 불과 미르재단은 58일 만에, K스포츠재단은 78일 만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받고 대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 정부에, 기재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두 재단의 이 재산, 보통 재산 내역이 판박이 같이 똑같습니다. 노트북 2개 210만 원, 장식장 3개 30만 원, 전화기 10대 100만 원. 어떻게 이런 것까지 똑같습니까? 임대차 보증금하고 현금 자산 빼놓고 무슨 에어컨 값까지 한 대 50만 원씩, 이 베껴도 이렇게 베끼는 재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놓고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한 기획재정부도 정말 혀를 찰 노릇입니다. 심지어 K스포츠 재단은 설립 당시에 정관을 만들어 놓고 한 달 만에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하려고 정관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설립 당시 정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꿨겠죠. 이렇게 정말 편법, 무법적인 이런 재단 설립과 기부금 모금, 이 뒤에 권력 실세가 있다는 것은 이것만 봐도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 증인의 채택에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부당한 정치 공세라며 해명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잡아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누리당이 권력 실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막이 역할하는 거 그만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당장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경주에 어제 또 한 차례 여진을 포함해서 계속 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이 건설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이번 지진 사태를 놓고 앞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지진 대책 예산 확보에 이 전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양산단층의 활성단층 이 조사, 전면적인 지질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밀 지질 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유사시의 대피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학교 시설의
방진 대책이 전무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지진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학교 시설의 내진 설계가 불과 30%밖에 안 되고 특히 잦은 지진을 겪고 있는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내진 설계가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발암물질 방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성면, 학교 우레탄, 학교 인조단 잔디 이런 안전 관련 예산도 지난 추경 예산 편성 당시에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서 저희 야당이 증액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기회에 학교 안전을 위한 교육 특별 회계 법안을 발의해서 학교 시설의 지진에 대한 안전 대책 그리고 학교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3당 정책위 의장과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하는 민생경제 현안 점검위라고 하는 것이 3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달에는 양당이 새누리당과 우리 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느라고 가동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9월 달 들어서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아직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각 당이 이 한 차례씩 돌아가면서 이 회의를 주관했고 이번 회의는 새누리당에서 주관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으로부터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갖자는 제안이 아직 없습니다. 이 제안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강병원 의원께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강병원 부대표입니다. 기상청 지진 대응 매뉴얼은 우리 정의감이 투철한 국민들이 보면은 가히 참을 수 없는 황당 내용입니다. 심야 시간 지진 발생 시에는 장차관에게는 되도록 아침에 보고하고 청와대 등 상부 기관에는 15분 지난 후에 보고할 것. 이런 내용이 대응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진도 5 이상 지진 발생 시 기상청 대응 매뉴얼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며 가족의 완이를 걱정하고 수없이 전화기를 거는 동안 장관들은 편히 꿀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지진 대응 매뉴얼이 아니라 대국민 분노케 하는 매뉴얼입니다. 기상청이 지진 발생 이후 주요 부처에 발송한 조기경보 문자 발송 현황은 처참하게 그지없습니다. 9월 12일 진도 5.8의 본진이 경주를 강타했을 때 기상청이 조기경보로 발송한 문자는 총 1,851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중에 문자를 받아본 사람은 12명에 불과합니다. 실패율로 보면 무려 99%가 넘습니다. 실패한 곳에는 청와대, 국민안전처, 국방부,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부처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유선 보고 시각도 제일 늦었습니다. 지진 발생이 최초로 탐지된 것은 9월 12일 19시 44분이었고 KBS가 재난 자막방송을 실시한 것은 3분 뒤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로 최초로 유선 보고가 이루어진 시각은 지진 발생 7분 뒤인 19시 51분이었습니다. 청와대가 KBS 뉴스 속보를 보고 지진 발생을 파악한 것이 아닐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박 대통령님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지진 발생을 최초 보고를 받았습니까?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을 대하면서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세월호 참사가 연상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는 우리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모든 재난 발생 매뉴얼을 점검하고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강변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에겐 청와대와 장관이 편히 쉴 수 있는 국민 분노 매뉴얼이 아니라 국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국민 안전 매뉴얼이 절실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네, 안호영 의원입니다. 새만금에 대한 3.4 MOU와 관련해서 국정감사 직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증인 채택 지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위의 경우 새만금 사업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증인 채택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1년 4월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서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전라북도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투자 시기와 투자 금액을 MOU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MOU의 당사자였던 전라북도와 삼성그룹은 MOU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당시 분명한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었고 향후 투자 계획을 MOU를 통해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삼성의 투자 계획이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만금청을 소관 기관으로 하고 있는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삼성의 새만금 투자 백조화 논란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삼성이 MOU 내용을 변경한 것인지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 지역의 최대 관심사이고 또 당군일의 최대 국책 사업이라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도 그룹 차원의 투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룹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 있는 사람이 전북 도민과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말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위원회 증인 여부가 논의 중이지만 삼성과 관련한 증인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삼성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일부 언론이 말하는 기업인 망신 주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최근 삼성은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불량 문제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전략 교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삼성의 발빠른 대응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MOU를 대하는 삼성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국내 초윤류 기업 글로벌 그룹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도 새만금 삼성의 성공을 위해서도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삼성은 불명확한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삼성을 둘러싼 새만금 의혹을 해결하는 첫 단추입니다. 지금 삼성그룹의 입장을 책임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분명한 답을 해야 합니다. 2011년 MOU 체결 당시에 당사자가 아니어서 내용을 모른다면 정확한 보고를 받고 향후 삼성의 입장을 말해야 합니다. 두 분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관련 증인 출석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가습기 살균제 관련돼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 구제를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해서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런던을 방문해서 그러니까 렉키뱅 기저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RB 본사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습니다. 유가족과 함께 받았는데요. 늦었지만 이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까지 가신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문제를 겪으면서 몇 가지 이제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책임이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였던 렉키뱅 기저 본사로부터 사과를 받았지만 국내 기업 중에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SK케미컬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책임 있는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련 규범과 규정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정부 당국으로부터도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히 CMIT, MIT 계열에 대한 독성물질 실험이 빨리 진행돼서 이 관련 3, 4등급 피해자분들의 피해 보상과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측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제 정부와 국회에서는 후속 법 제도 개선 및 피해 기업들 가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문제는 옥시 래킷뱅 기저인데요. 다국적 기업들의 규범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세계화 이후에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윤리 기본과 기업의 책임성은 확보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WTO 차원에서 이번 래킷뱅 기저, 옥시 래킷뱅 기저의 사건, 가습기 사건은 하나의 통상 규범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명 피해 또는 그로 인한 사상의 여러 가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반드시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규범을 만드는데 우리 통상 당국이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국정조사가 10월 초에 마무리될 원래 기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몇 가지 문제들이 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좀 기간을 연장할 것을 저는 새누리당에게 촉구합니다. 여러 차례 새누리당 간사나 새누리당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새누리당 원내대표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서 순조롭게 10월 초에 마무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과제들을 말끔하게 해소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문제에 대해서 늦었지만 우리가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새누리당 측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관련해서 야권 공조의 균열이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사인까지 한 그런 사항인데 국민의당 의총에서 일부 반대가 있어서 당론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3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이렇게 무산되는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야권 공조는 여서야대를 만들어 주신 국민들의 명령인데 이것이 이렇게 균열이 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한번 강조를 좀 하고 싶고요. 비록 당론으로 결정은 안 돼서도 국민의당 소속 다수 의원들께서 내일 있을 해임 건의안 표결에 반드시 참석하셔서 동참해달라 이렇게 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새누리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